자, 안녕하세요. 5학년 2학기 사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교과서 145쪽에서 147쪽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6.25 전쟁, 그 6.25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상처들, 즉 6.25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이 겪은 어려움과 그 피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이자 비극이었는데요. 인명피해만을 놓고 본다면 군인의 경우 남한은 약 62만 명, 북한은 약 93만 명의 사상 및 실종자를 냈으며 민간인의 피해 규모도 남한은 약 100만 명, 북한 150만 명의 사상 및 실종자를 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인명피해만 놓고 봐도 이런데 유엔군의 경우 약 16만 명, 중공군의 경우에도 약 100만 명의 피해를 낸 엄청난 인명피해를 낸 참혹한 전쟁이었죠. 전쟁의 참혹함은 어린아이라고 해서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은 수많은 전쟁고아를 만들어내었는데 1961년 조사에 의하면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어린이만 6만여 명이었으니 보호시설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실종된 어린이를 포함하면 대략 10만 명이 넘는 전쟁고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또한 1000만 명이 넘는 생사를 모르는 이산가족을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1983년 6월 KBS는 2시간짜리 특별 생방송으로 이산가족 찾기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6.25로 가족을 잃은 이산가족들뿐 아니라 전국적 관심을 받으며 애초 계획을 접고 138일 453시간 45분 동안 생방송되었으며 이 방송을 통해 약 10,000명가량의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송 관련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일 방송 최장시간 생방송으로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을 옮기고 그 자리에 일제가 세운 조선 총독부 건물은 광복 이후에 정부청사로 사용이 되었었고 그 이름을 중앙청이라고 했었습니다. 전쟁 이후에 중앙청은 간신히 그 건물의 형태만을 유지한 채 폐허가 되어버렸고요. 당시 서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을지로의 모습 역시 이전의 형태를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또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수많은 국보급 문화재들도 엄청난 손실을 입었는데요. 폭격으로 인해 폐허가 되어버린 숭례문의 모습입니다. 종로 보신각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고 보신각 쪽만 덩그라니 거리에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북한산에 있는 진흥왕 순수비에는 무수히 많은 총탄 자국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덕수궁인 경운궁의 정전인 중화전의 모습을 봐도 역시 중화전 외의 부속 건물들은 모두 사라졌고 중화전도 심각하게 훼손이 된 걸 알 수 있죠.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은 그 위에 있는 기와 부분을 어장이라고 하는데 이 어장이 폭격으로 날아가 버린 모습입니다. 우리의 국토 역시 대부분의 나무가 사라지고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서 이 자연과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자원 그리고 노력을 쏟아야만 했었죠. 6.25는 이렇게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우리 민족 모두에게 일어난 대참극입니다.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런 아픔과 상처를 남기는 일이 없어야 하겠죠. 이런 비극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과 북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일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아주 짧고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남한, 북한 어느 쪽도 단 1의 이익도 없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이 한국전쟁 직후에 우리나라 역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6학년에 올라가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사를 다루게 될 텐데요. 1950년대 60년대 우리 경제는
미국의 무상 원조에 기대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아주 참담한 현실이었고, 세계 많은 나라들은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30년 만에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냈는데, 만일 우리 민족에게 한국전쟁, 6.25 전쟁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명실상부한 세계 강대국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학년 수업도 모두 마쳤습니다. 사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겨울방학이죠. 겨울방학 기간 동안 뭐 공부 열심히 하라 소리는 안 할 텐데, 방학 계획을 좀 내실 있게 세워서 방학 동안 여러분들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정도 해보는 의미 있는 방학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